프로젝트 2021 오늘 작정하고 시작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에서는 어, 아유르베다만의 고유한 컨셉인 비루타라는 것을 현대의학 잡지입니다. 현대의학 저널인 NCBI에 실려 있는 외국 저널인데 여기에 아유르베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루타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거. 음식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과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논문을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슈리베다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면서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음식을 바꿔야 한다. 자기가 먹는 음식을 빨리 바꾸는 것이 건강으로 가는 길이자 늦지 않게 시작을 하셔야 질병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디 늦게 시작하지 마시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핑계를 찾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건강하게 음식을 먹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슈리베다의 모든 것들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작정하고 음식에 대해서 경고 아닌 경고들을 하고 있는 아유르베다의 경전을 가지고 어, 현대 의학 저널에 실린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역시나 현대의학을 전공하는 과학자들도 경고를 하고 있는 아유르베다 경전의 표현을 빌어서 현대인들의 음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소리 없이 죽이고 있고 유전적으로 태어나는 유전자, 인자들을 스위치를 눌러서 많은 질병에 걸리게 하고 있는지를 경고를 하고 있는 논문을 제가 이제 며칠 동안 굉장히 좀 좋은 논문이어서 제가 찾아가지고 며칠 동안 읽고 요약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그거를 좀 보면서 제발 이 영상을 보시는 계기로 음식을 이제는 정말 건강하게 빨리 하루라도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한 번에 이 영상을 보시는 걸로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 시작을 하시는 분들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 테니까요. 궁금한 거는 뭐 댓글로 올려주시면 돼요. 답변을 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네, 반가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NCBI라고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 미국 보건성산하의 국립의학도서관의 운영 분야 중 하나인 요곳에서 발표를 한 아유르베다의 비루타라라는 것에 대한 논문을 제가 해석하고 축약한 거를 정리를 좀 하면서 거기에 제 의견까지 더 넣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드릴 거예요. 일단은 아유르베다의 비루타 아하라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비루타 아하라라고 하는 거는 비루타는 영어를 직역을 해보자면은 opposite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식이요법들, 식습관들, 내가 매일매일 먹고 있는 음식들이 무언가에 반대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가장 쉬운 표현으로는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 식습관뿐만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조리 방법, 잘못하고 있는 음식들의 조합, 잘못 먹고 있는 음식 시간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비루따라 컨셉에 집어넣고 있고, 이것을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논문에서 모든 것을 실험 베이스로, 에비던스 베이스로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음식을 빨리 바꿔야 하는지, 병원에서 고쳐줄 수 없는지 질병들을 절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요부터 들어가 보면 비루타아라라는 거는 아유르베다에서 설명하는 이제 굉장히 고유한 컨셉이에요. 음식과 음식 간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들이 뭐 매일 사과를 하나를 먹는 게 아니라 사과와 함께 뭘 마시고 있고 오트밀을 먹어도 뭔가를 먹고 있고 나물에 된장찌개를 먹고 있고 생선과 뭔가를 먹고 있고 고기를 굽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음식과 음식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음식을 그 가공하는 프로세스
이 통틀어서를 비루타 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식단과 그 조합이 우리의 신체 조직, 신진대사를 방해를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비루타라는 것이 어포짓이란 뜻이에요. 반대 작용을 하게 된다. 내가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 대사를 하고 변을 보고 근육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세포가 새로 생기는 이 일련의 과정에 뭔가 반대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리고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내 신체 조직이 새롭게 건강하게 변화하는 것도 억제를 하면서 조직이 반대되는 성질을 갖는데 그것을 호환이 되지 않는 식단, 식이요법, 이것이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유르베다의 비루타 아하라다. 조합이 잘못된 음식, 잘못된 조리 방법, 가공을 한 음식, 잘못된 복용 시간과 더 중요하게는 잘못된 복용량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잘못되는 것들, 이 지금 앞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한 예시들까지 실험 결과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길어요. 내용은 길지만 오늘 들어보시고 제가 가장 바라는 거는 공부에 대한, 음식에 대한 공부를 개인이 꼭 하셔야 되고 음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번 무언가 식단을 배워서 그렇게 먹고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거를 꾸준하게 찾아가시는 거를 오늘 빨리 습관을 빨리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날의 이제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소비되고 있는 호환이 잘못된 식이요법, 이 습관들이 만성질환, 심혈관 질환, 내분비계 질환, 뭐 호르몬 문제들, 신경계 질환들, 암으로 발전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한 논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서론에서 아유르베다 경전인 논문에서는 아유르베다 경전 중에서 짜라카사미타라는 것을 따르고 있어요. 내과적인 경전이라고 보면 되고 가장 권위가 있는 경전인데 이 짜라카사미타에 따르면 이러한 식습관들이 시스테믹한 질병들, 전신으로 나타나는 질병들, 예를 들어서 소화계 문제면 IBS 같은 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장누수증이라든지 소장내 세균 과증식이라든지 여타의 이런 소화계 문제들,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들, 각종 암 질환들, 감염증,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들 이 모든 것들을 원인으로 꼽고 있고 질병과 직결이 되는 그 병인으로 가장 많은 대사 장애, 내가 그러니까 호흡하는 것도 대사이겠고요.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살아가는 하루 종일 살아가는 이 대사의 장애의 큰 원인이 된다. 이 식습관과 질병의 메커니즘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현대과학과 생학을 통해서 비루타 아하라 오늘의 이제 주제인 잘못 호환되는 음식, 뭐 식단, 조리법 이것들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는데 이것 음식과 음식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현대의학에서도 질병이랑 사망률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다. 이게 저도 계속해서 뭐 라이브나 수업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음식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너무 쉽게 음식을 먹고 있는 것들, 내가 먹는 것들은 다들 먹고 있는 거니까 괜찮겠지. 이러고 사는 거지라고 하시는 이 부분이 얼마나 잠재적으로 무서운 질병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부모 세대에서 얼마나 그런 음식 습관으로 많은 분들이 성인병으로 돌아가시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유전자가 나에게 오고 있고, 이 유전적인 정보가 내 자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행동을 내가 계속 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식습관이 잠재적인 재앙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루타는 반대의 성질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정한 비율로 결합을 하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정한 형태로 가공을 했을 때 잘못된 시간 내에 섭취를 했을 때 원치 않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비루타 아하라라는 것이 장소별로 시간별로 해서 다양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열 몇 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음, 하나하나 항목별로 현대적인 해석이 된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꿀을 가열을 하는 게 왜 잘못된 것인지, 고기를 불에다 구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음식을 재가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유를
다시 끓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버터와 함께 밀가루를 섞어서 조리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등등등 차근차근히 나올 겁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유와 바나나를 같이 먹을 때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이제 발생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비루따라가 루틴이 됐을 때 특정의 것들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자라카 사미타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질병들이 임포텐시, 그래서 불임, 난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임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점은 생리불순이나 생리의 통증이 심해지거나 양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고, 딜레이가 됐다가 늦춰졌다 앞당겨졌다가 하다가 이제 가임기가 됐을 때 임신을 원할 때 임신이 되지 않는 불임, 난임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음식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이거는 제가 여성 건강 때도 항상 얘기를 했던 것이고 어느 수업마다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왜 그런지도 뒤에서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헤르페스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 면역성 질환 같은 것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척추 뒷속에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면역만 떨어지면 튀어나오는 질병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치질, 빈혈, 복부, 팽만, 복통, 아토피, 건성 같은 피부 질환들, 아까 말한 소화계 질환들, IBS, 장두수증, 크론병, 소장내 세균관식 등등등, 장염, 위염, 비염, 축농증, 각종 암, 모든 것들이 이 비루따라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유르베다 경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대의학 저널이 아유르베다 경전을 베이스로 한 것을 실험을 통해서 나온 자료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불임과 난임으로 이어진다는 것들, 이런 잘못된 식습관 하나 때문에 왜 여성분들의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불임과 난임까지 가느냐. 아유르베다에서는 조직 형성을 음식을 먹은 후에 아그니라는 것이 소화시켜서 아그니들이 대사를 해서 7단계로 조직을 형성을 합니다. 피를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지방을 만들고 뼈를 만들고 골수를 만들고 이 여러 7가지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 생식계 조직을 형성을 합니다. 7단계를 건너뛰어서 생식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쉬운 말로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고 임신을 하고 건강하려면은 음식을 처음에 먹은 것에서 7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인 슈크라다투라고 하는 것, 생식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것이 비루따하라라고 하는 조직 형성에 반대가 되는 음식들, 아까 말한 것처럼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이 불임과 난임으로 이어지는 이 음식들 하나 때문에 조직 형성 자체가 되지 않고 이것들이 여성분들의 생리 문제가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모두가 다 먹는 잘못된 식습관을 보시면서 내가 이것이 난임인지 불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뒤에서 어떤 음식이 어떻게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왜 생리가 안 나오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들을 현대적인 해석을 해줍니다. 비루따하라라고 하는 것은 분자 레벨에서, 분자라고 하는 건 이제 화학적 형태와 성질을 잃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최소의 입자단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소화액 분비가 되고 효소작용이 일어나서 흡수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쪼개고 쪼개서 들어갈 수 있는 분자 레벨이라고 하는 이 레벨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다. 요것이 비루따라의 가장 무서운 기전이다. 아유르베다 경전 얘기는 아그니가 망가져서 비루따하라 때문에 아마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된다. 이거를 제가 항상 수업 때마다 아마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음식이 잘못됐을 때 아마가 생긴다. 아마는 모든 질병의 씨앗으로 보고 있다. 아유르베다. 이것을 현대의학에서는 염증 수치가 분자 레벨에서 내 몸에 있는 분자 레벨에서 염증이 생성되기 시작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면역 체계나 세포 대사, 성장, 몸이 이제 커나가는 성장 호르몬, 그리고 DHEA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의 전구체에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길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앞에서 제가 얘기하던 뭐 DHEA 같은 성장 호르몬 전구체는 여성 노화의 주범이 되는 전구체고, 다양한 뭐 아토피나 건성 같은 피부 질환, 그리고 아기들 뭐 여드름이 심하거나 탈모가 진행이 되거나 여러 가지 피부병들을 걸렸을 때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할 때 이 DHEA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비루타라는 염증을 일으켜서 이런 형태로 몸에서 질병이 시작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토포그래피라고 하는 지형학, 음식의 조합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내는 분야가 이제 현대의학에서 생겨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한 가지 한 가지씩 예시를 더 들어갑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 그리고 전분과 함께 섭취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아유르베다에서는 단백질, 탄수화물, 뭐 전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전에 담겨 있는 표현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단백질과 전분, 탄수화물이 함께 섭취되었을 때 염증을 일으키고 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전분 속에는 알칼리 매질이 필요하고 우리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는 전분을 말토스로 분해하는 효소인 프탈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해서 제가 길게 해석을 해놨는데 어, 단백질과 전분을 같이 흡수를 음식을 했을 때 같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 단백질과 전분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시간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전분이 먼저 흡수가 돼버리고 단백질이 남는 경향이 크다. 남는다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암화가 쌓인다. 그리고 뭐 소화되지 않고 남는 물질로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동물성 단백질로 남게 됐을 때 각종 암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직접적으로 된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그래서 제가 식사 순서를 달달한 크리미한 디저트를 매번 식사 디저트로 먹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무서운 병으로 가고 있는 건지를 꼭 알아두시라고 말한 거랑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식사 마무리에 항상 유단백이 들어있는, 버터가 들어있는, 크림이 들어있는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항상 그 유단백이 몸에 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알러지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각종 면역 질환으로 간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루타라는 그래서 이런 전분과 단백질, 뭐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것에서 흡수를 시켰을 때 시간차가 생기는 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듯이 특정 영양소 및 아이템의 소화 흡수 대사가 지연이 되거나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체내에 남게 되는 현상으로 이것들이 이제 시스테믹한 질병들,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질병의 씨앗을 삼는 일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바로 유전적인 질병의 스위치를 누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유전적, 가족력 발병을 하는 난치성 질병으로 이어지는 스위치를 자기가 매일매일 식사 마무리를 크리미한 디저트로 하고 있었다면 매일 오고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탄수화물과 당이 높은 음식들, 그리고 또는 산성의 과일을 섭취할 때에 앞에 말한 것처럼 프탈린과 펩신의 영향을 방해하고 침 분비도 감소시켜서 소화를 방해한다. 침 분비가 떨어지면 전분은 전혀 소화되지 않고 위에 남는다. 탄수화물과 당이 높은 음식들 또는 산성의 과일을 섭취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과일이 들어간 과일과 함께 유제품이 들어간 디저트류를 떠올리시면 가장 가까운 게 될 거예요. 요거트에 딸기가 들어갔거나 빵에다가 딸기를 넣고 크림을 넣어서 만드는 케이크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버터에 빵과 버터가 많은 비율로 들어가 있는 음식들, 대표적인 것들이겠죠. 자, 3번. 지방은 소화의 분해를 방해하고 펩신과 염산의 양을 줄이므로 섭취를 줄이거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지방질이 높은 음식과 섭취를 하는 것을 주의를 하라. 요거는 동물성 식품 중에서 특히나 육고기 중에 마블링이 자글자글한 것들이 맛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먹는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음식의 조합들은 소화기관에서만, 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루타라는 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소화기에서만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스 좀 차고 소화 좀 안 되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오산이다. 소화기관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경각심을 반드시 갖기를 바란다. 현대의학 의사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예시들을 잘게 잘게 쪼개면서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라이브를 자주 들으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녹차랑 홍차. 녹차랑 홍차를 우유와 함께 섞어서 드시는 것. 카테킨이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 이 항산화력이 뛰어난 성분 때문에 녹차나 홍차를 마시는 건데, 여기에다가 우유나 뭐 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드시게 되면 카테킨 성분을 우유가 블럭을 시켜서 전혀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고, 이것들이 또한 소화하는데 시간차가 생기면서 우유 단백질이 남게 됩니다. 뭐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뭐 녹차 케이크, 그다음 녹차 아이스크림, 녹차 라떼, 홍차에 우유 타 마시는 거 등등이 되겠죠. 이거를 습관적으로 드시고 있다면 유전적 질병의 스위치를, 매일매일 염증 수치를 그득그득 높이고 있는 것이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유와 요거트의 상호작용인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경전에 표현된 거라서 설명을 드리지만, 요렇게 섭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우유랑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게 됐을 때 우리의 위 안에서 우유가 침전이 되면서 자극하고 구토를 유발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하나씩 하나씩 던져주고 있는 것이고, 요거는 조금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마토 또는 감자를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는 행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감자튀김에다가 맥주를 먹거나, 술을 먹는데 과일을 좋아하셔서 채소를 먹고 싶어서 방울토마토를 드시고 계신다든지, 소주에다가 뭐 토마토를 먹고 계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토마토나 감자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사포닌 계통의 글리코 알칼로이드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토마토나 감자를 먹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되고, 저희 쿠킹 클래스에서 단 한 번도 감자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이러한 솔라닌이라고 하는 이 사포닌 계통의 독성 물질이 알코올과 만나면 엄청나게 큰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식단에서 안 하도록 드러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걸로는 산스카라 비루타라 그래서, 산스카라는 뭔가를 프로세스하는, 정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조리법이 이런 아마를 생성을 하는가, 염증을 유발해서 질병으로 가는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딥프라잉 하는 거, 오일을 튀김으로 사용하는 것, 요것이 되겠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엄청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을 재가열하는 것과 음식을 재가열하는 것이,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내가 인도에서 냉장고도 갖다 버리고 왜 음식을 맨날 사다가 의대 갔다 병원 가서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렇게 요리를 맨날 맨날 했는지, 병원 환자들에게 왜 냉동실에 들어갔거나 냉장고에 들어간 음식을 주지 않는지, 왜 한번 만들었던 음식을 다시 절대로 아유르베다 병원에서 데워서 주지를 않는지를 구구절절히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 뒤에서 쭉 들어보시면은 아주 최악의 습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먼저 튀기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튀기는 것 자체는 뭐 신발을 튀겨도 맛있는 이유가 다 있겠죠.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발암물질을 생성한다. 특히 감자칩. 감자칩을 자주 먹는 것이 이런 아크릴아마이드에 노출되는 1호 원인이 되겠다. 발암 물질의 1번이 감자튀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시중에 있는 이제, 그리고 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리법 중에 잘못된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 수업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쿠킹 수업에서도 이제 꿀을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 뭐 이런 것도 항상 나오는데, 제가 항상 가열하지 않는 꿀, 그리고 요리할 때 제발 꿀을 뜨거운 거 조리하는 데 쓰지 마라. 설탕 무섭다고. 그 다음에 속 쓰리다고 술 먹은 다음날 꿀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 거 제발 멈춰라.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꿀이 가열하는 순간 그 속에 들어있는 HMF라고 하는 요소가 독성 물질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아유르베다 경전에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던 것처럼,
열을 가하지 않은 채로 꿀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시중에 있는 대다수의 꿀들은 박스 형태로 창고에 보관했던 꿀을 병에 담기 위해서 엄청난 고온으로 가열을 해서 담습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이 이미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꿀을 선택하실 때는 필터링이 안 되고 히팅을 안 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잘 읽어보고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더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비루따라의 작용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루따라가 습관화가 됐을 때 분자 수준에서 분자 레벨에서 염증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 거를 그냥 읽어만 드리고 그냥 가볍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비루따라 같이 이런 잘못된 음식을 조합하거나 내가 음식을 먹는 시간대가 잘못됐을 때 밤에 뭐 요거트를 먹는다든지 유제품을 먹는 것처럼 밤에 신과일을 먹는 것처럼 이런 비루따라가 습관이 됐을 때 분자 수준에서 염증이 유발이 되는데 에이코사노이드라고 하는 아이코사노이드라고도 하는 거예요. 에이코사노이드의 경로를 방해해서 더 많은 아리키돈산을 생산하고 프로스타글란단2와 같은 트롬복산 등을 증가시킨다. 이게 뭔 소리냐? 에이코사노이드는 세포에서 형질방 내엽에 존재하는 인지질의 지방산 요소인 아리키돈산의 대산물로 핵심은 여기 있어요. 염증을 촉진한다. 이거예요. 염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기전을 비루따라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러한 염증성 반응이 바로 짜라카 사미타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그니만디아와 아마도샤가 생성되는 그리고 수많은 대사성 질환의 모든 기초 병인으로 작용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니만디아가 뭐냐? 아그니는 소화력이고 만디아는 소화력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아마라는 것은 떨어진 소화력 때문에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들. 아까 잘못 섞었을 때 소화 속도가 잘못되면서 체내에 남는 것들이 굉장히 무섭다고 했죠. 그것이 동물성 단백질일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고 모든 기초병인으로 작용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오일과 첫 번째, 오일과 음식은 절대로 재가열되어서는 안 된다. 요거 잘 염두에 두세요. 매 끼니를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 번 요리를 해둔 거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재가열하고 넣었다가 재가열하고 넣었다가 재가열하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국을 끓였다가 넣었다 끓였다 넣었다 이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오일을 한 번 열을 가했던 것을 다시 열을 가열할 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엄청난 전신 대사성 면역성 신경성 질환들의 1등 공신이 오일을 재가열하는 것인데, 어, 이런 일이 가장 많을 거예요.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오일을 가지고 음식을 조리했던 것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서 먹겠다고 가열을 하실 때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일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기름이 아깝기 때문에 갈색이 되지 않으면은 오일을 한 번 더 써도 된다 해서 한 번 튀기시고 다시 따라 놨다가 그걸 또 튀기시는데 쓰시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집에서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밖에서 사 드시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어느 식당에서 수지 타산 고려하지 않고 돈 남는 거 고려하지 않고 좋은 오일로 오메가6가 적은 깨끗한 오일을 가지고 조리를 한 번 한 후에 기름을 버리고 조리를 하는 경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기름을 사용해서 조리를 하는 음식들을 사 먹었을 때는 이런 것을 절대로 피하실 수가 없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밖에서 사 먹고 시켜 먹는 것을 달고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앞서 말한 모든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가장 핵심인 모든 것이 음식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제발 이제부터 공부하시고 요리하는 습관을 잘 모르면 계속 공부를 하셔야죠. 저도 지금 아유르베다 시작한 지가 11년 차가 되는데도 매일매일 공부를 현대의학을 해야 조금씩 변화하는 것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공부를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일과 음식은 절대로 재가열되어서는 안 된다.
오이를 재가열하게 되면 산화가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섭취했을 때, 그냥 가열했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섭취했을 때 더 큰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서 프리 라디컬을 많이 생성하게 된다. 프리 라디컬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산화제 얘기를 뭐 광고를 보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프리 라디컬은 동식물의 체내 세포들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소 화합물인 활성산소를 이르는 말이다. 활성산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래 활성산소가 체내에 어느 정도 적정한 농도로 있을 때는 방어 기전을 갖고 있지만 활성산소가 과하게 채워지기 시작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노화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미친 듯이 항산화제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먹어서 하나도 쓸모없는 알약으로 된 항산화제를 만들기 시작한 건데. 자, 그래서 오이를 재가열하시면은 이 산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해져서 프리 라디컬을 생성하게 된다. 노화의 주범이 된다. 노화의 주범이 되는 건 뭐 빨리 늙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면역 체계에 엄청난 교란을 주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는 무서운 것이에요. 내 방어막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방어막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더 잘 오는 것처럼 내가 바깥으로부터 유입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명적으로 약해지게 되는 것들이겠죠. 그러면 내가 오일을 깨끗한 거 써서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튀기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튀겨 놓은 거를 또 튀기고 또 튀기고 하는 음식들을 달고 사는 분들 같으면, 아, 성인병, 암질환, 면역질환, 피부질환, 알러지, 축농증, 불임, 난임의 씨앗을 매일 심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산화, 산패는 지방산이, 음식 속에 들어있는 지방산이 빛이나 열, 그 요리를 했을 때, 산화산패는 지방산이 열이나 빛에 있는 산소에 노출이 되면서 바로 하이드로페록사이드, 과산화수소 화합물이 형성될 때 발생한다. 효소, 열에 의해 알데히드 분자를 형성하면서 산화는 알데히드 신체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독성 화합물이다. 지금 오일 재가열한 얘기니까 오일을 재가열하실 때 신체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독성 화합물이 생기고 가장 무서운 것은 퇴행성 질환들, 뭐 관절염이라든지 동맥경화성 질환의 위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산은 지용성 비타민 A와 E에 엄청나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열에 의해서 산화된 지방은 제가 그래서 올리브 오일 같은 거 고를 때도 산도 낮은 거 고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서도 오는 것이고요. 좋은 지방으로 요리하는 거 방법을 계속 공부를 하시라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온 거예요. 열에 의해서 산화된 지방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독성 지질 과산화 생성물을 합성을 합니다. 기름의 포화도라고 하는 것은 조리용 오일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포화도라는 게 포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차가우면 굳는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기버터 같은 것들이 포화 지방이 되겠고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냥 액체 상태로 있는 올리브 오일 같은 게 대표적이 되겠죠. 불포화 지방산은 포화 지방산보다 지질 산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프리 라디컬이 더 잘 생성된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 더 잘 생성되는 것이 불포화 지방산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기버터나 코코넛 오일 같은 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금은 높이는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산화되는 거로부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프리 라디컬이 덜 생성될 수가 있는 것이고 불안정한 뭐 참깨 오일, 특히나 가장 심한 것이 들깨 오일, 들깨 기름, 참기름, 들기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산화에 더 민감해서 프리 라디컬이 잘 생성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라이브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좋은 참기름을 사면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뚜껑을 여는 순간 빠르게 섭취를 하는 것을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죠. 자, 이어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려워집니다. 4하이드록시 트랜스 2 노네알 이것을 축약해서 HNE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HN이라고 할 건데 HN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은 옥수수, 콩,
해바라기로부터 추출한 오일,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 먹는 간식거리, 과자, 수입된 과자 모든 것들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하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옥수수 오일, 해바라기 오일, 그 다음에 그 코튼시드 오일, 콩, 기름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쓰여요. 가장 저질의 저가 오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HNE라고 하는 독성 물질은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 오일을 재가열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며 HNE를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심혈관 질환, 뇌졸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헌팅턴병 등 다수의 간 질환과 암의 발병률을 가장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오일을 쓰고 계시다면 갖다 버리시고 밖에서 음식 사 먹고 군것질 좋아하시면은 어, 계속해서 이 HNE가 체내로 흡수되고 있다. 이거 알아두시고. 자, 또 강조한 것은 HNE는 딥프라잉 하는 특히 위에서 말한 이 오일들, 옥수수, 콩기름, 이런 해바라기들은 이런 요리에서 딥프라잉을 했을 때, 튀겼을 때 훨씬 많이 발생을 하는데,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들이 오일에 튀겨질 때, 오일의 분자들이 음식 속으로 침투를 해서 HNE와 같은 비슷한 분자로 치환이 되고, 이 음식이 실온에서 식혀지는 동안 독성 HNE로 치환이 된다. 감자를 저런 싸구려 오일에 지글지글 튀긴다. 이미 산패된 기름을 가지고 독성 물질을 튀긴다. 그것을 바로 건져서 먹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실온에 둬서 잠깐만 식기 시작하면 바로 이런 아까 말한 뇌졸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헌팅턴병, 간질환, 암으로 가는 독성 HNE가 치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재적 전자친화물인 HNE는 지방의 산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독성이 가장 강한 알데히드다. 이 알데히드는 글루타티온, 동물의 생체 내 산원 반응을 하는 역할, 시스테인, 히스티딘, 라이신 잔여물과 결합해서 세포살을 일으키는 사이토톡식, 세포 독성 물질로 치환이 되고 더 무서운 것은 지노톡신이라고 하는 유전자 독성 물질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DNA 변이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DNA 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유전적 독성 물질이라는 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것이 내가 혹시 모르게 갖고 태어난 가족력들의 스위치를 그때마다 누르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토톡신 같은 경우에는 세포 독성, 세포살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가 재생이 되지 않고 죽어나간다는 것, 음식 한 번 먹을 때마다 세포가 죽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병의 원인인지 강조 100번 해도 모자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쭉쭉쭉쭉 이 HNE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특히 많이 발견되는 것들이 이제 동맥경화성 플라크에서 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어, 소위 말하는 성인병 앓고 계신 분들이 가장 위험한 집단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잠재적 폭탄을 안고 사는. 이거는 음식으로 빨리빨리 시작하셔야 되감을 수 있습니다. 맨 앞에서 시작했을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식이요법으로 돌릴 수 있는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시기를 넘어가는 순간 영원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술로도 식이요법으로도 약물로도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를 부디 명심하시길 바라고. 자, 대부분의 질병들은 염증성 병리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쉽겠죠. 아마가 모든 질병의 씨앗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염증 우습게 보지 말라라고 이 의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염증이 잔잔하게 쌓이고 있다. 미열이 약간씩 있다. 가스가 살짝 차 있다. 속이 약간씩 불편하다. 이런 불편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염증이 미세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질병들이 염증성 병리 기전을 가지고 있다.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거기서 폭발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염증이 높아진 것은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음식으로밖에. 그 얘기를 다시 합니다. 약물 치료로 COX나 LOX 같은 효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차단을 시키더라도 아리키돈산, 아까 나왔었죠. 아리키돈산은 여전히 에폭시 유독체와 같은 다른 손상된 분자로 치환된다. 따라서 식이요법을 통해서 에이코사노이드 생성을 방지해야 한다. 오메가6가 풍부한 오일을 재가열하는 일, 음식을 재가열하는 일, 산패가 된 오일을 섭취하는 일이 염증성 병리를 악화시킨다.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콩기름 같은 것들. 그리고 음식을 재가열하는 것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더 무서울까요? 동물성 지방이 함유가 된, 동물성 지방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한 번에 들어간 음식을 재가열해서 먹는 습관이 가장 무섭겠죠. 그냥 딱 지금 떠오르는 것들은 동물성 고기, 버터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들, 유제품이 들어가 있는 빵 같은 것들, 햄버거나 피자 등등등, 뭐 탄수화물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뭐 지방 들어가 있죠. 단백질 다 들어가 있죠. 유제품 들어가 있죠. 재가열하는 순간 모든 걸 다 갖춘 음식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온으로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 산스카라 비루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음식을 높은 온도에서 조리를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기를 불판에 굽는 것과 같은 고온조리 음식이 염증과 만성질환의 위험 및 악화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단백질이 탄수화물과 함께 물이 없이 조리되는 경우가 AGES가 생성이 가장 많이 되는데, 물이 당과 단백질 분자에 결합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를 하자면 고기 같은 거, 그다음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빵 같은 음식들과 함께 물이 없이 조리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뭐 피자라든지 오븐에 들어가는 음식들 같은 경우에 물이 없이 단백질과 당이 수치가 높은 것들, 아니면 그냥 육고기를 물 없이 고기에 뜨거운 온도로 굽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채소건 고기건 뭐건 물에서 끓여서 먹는 음식들이 훨씬 더 대체적으로 안전한 편이에요. 후추를 불에다 구워도 발암물질로 폭발적으로 변했던 것처럼 물에 넣고 끓였을 때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맛있게 먹는 거대로 가장 위험한 것이겠죠. 튀기는 거, 고온에서 튀기는 거, 그 다음에 불에 직접적으로 굽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훨씬 더 부담이 적다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물 없이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조리했을 때 AGS가 생성이 된다 그랬는데,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라고 해서 AGE라고 할게요. AGE는 신체의 거의 모든 유형의 세포와 분자에 영향을 주며 노화, 만성 질환의 한 요인으로서 또한 당뇨병의 혈관 합병증의 원인이 된다. 자, 그러면 고기를 뜨겁게 불판에 굽는 것들, 탄수화물, 단백질이 높은 음식들을 물에 조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븐에 넣거나 불판에 바로 굽는 것들, 이런 거 잘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AGE라고 하는 만성질환의 요인을 가장 많이 유발을 한다. 곡물이나 채소나 과일에도 모든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죠. 이것이 뭐 사과가 갈변하는 것, 산화가 되는 것이 지표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AGE를 가지고 있는 지표를 나타낸다. 음식이 산화하는 지표가 AGE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AGE는 생체 분자의, 아까 계속 말하고 있죠. 분자 레벨에서 염증이 일어난다. AGE는 생체 분자의 기능을 무작위로 손상시키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리법으로부터 비롯다. 잘못된 조리법, 이런 것들은 음식을 특정한 독성 화학 물질로 변형을 시키며 특정 영양소를 레이지, 아까 AG라고 했잖아요. 앞에 R자가 붙으면 리셉터라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돼버린다는 건데, 자, 그래서 AGE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노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AGE가 축적이 되기 마련인데,
이것이 무서운 것은 음식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더 유입이 됐을 경우에 소위 말하는 성인병, 당뇨, 혈관 합병증, 신경퇴행성 질환, 암 같은 질병의 발전 속도가 급속도로 가속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렸는데도 식단을 바꾸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걸린 질병의 엑셀을 누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무리로 이제 뭐 식이 조절을 통해서 AGE의 생성을 억제를 하면 동맥경화나 심부전증은 물론이고 인슐린 저항성 등도 개선할 수 있다. 음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콩팥이 완전 날아가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겠죠, 당연히. AGE가 발생하지 않는 식단은 염증의 수치를 줄이며 당뇨의 치유마저도 일으킬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약이 되고 음식이 독이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인병의 치유에 있어서 AGE를 제한하는 식단은 그 어떤 약물 치료보다 강력한 요인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특정한 음식의 조합은 면역 체계에 큰 데미지를 준다. 우유 속에 들어있는 락토제는 바나나와 같은 과일과 섭취를 했을 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며 천식을 악화시킨다. 항상 하는 얘기죠. 유제품 과일이랑 섞지 마라. 유제품 채소랑 섞어 먹지 말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우유랑 바나나를 먹는 거, 우유에 딸기 넣어서 갈아 먹는 거, 요거트에 딸기 갈아 먹는 거, 샐러드에 요거트 올리는 거 이런 거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입에 거품 물고. 우유랑 계란을 같이 먹을 때도 똑같고요. 우유를 끓인 거를 또 끓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포화 지방이랑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같이 먹을 때 다수의 면역성 질환으로 발전한다. 포화 지방과 당 수치가 높은 게 뭐가 있어요? 버터 들어간 빵입니다. 다수의 면역성 질환으로 발전한다. 특히 이게 이제 시간대가 이제 또 나옵니다. 밤에 먹는 유제품. 경전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요거트 먹지 마라. 자는 내내 염증이 그득그득해진다. 밤에 먹는 유제품이나 밤에 먹는 신맛의 음식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류마티스 환자들의 증상을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류마티스 환자들의 문제는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먹었던 유제품이나 신음식이 다음날 일어났을 때 염증 수치가 너무나 높아져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염증성 전신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를 잘못 맞추는 비루따라는 알러지나 면역 반응 등에 특히 주의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짜라카사미타 경전에서는 비루따하라는 조직 형성에 반대 작용을 하며 형성 억제를 한다.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여성분들의 생리 문제, 불임, 난임 문제의 시작점이 비루따하라. 아마를 생성하는 음식, 소화력을 고려하지 않은 음식에서 출발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가공식품 얘기가 나옵니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등은 뭐 아시다시피 텅 빈 칼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량이 엄청나게 높죠. 당 수치는 크게 올라가는, 칼로리는 엄청나게 높지만 그 영양소 덴시티 영양소 밀도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영양소는 거의 없고 텅 빈 칼로리만 많은 음식들. 자,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제일 부족한 것이 아연이에요. 아연이 가장 부족한데 이 문제가 바로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것이 아연이기 때문이에요. 콜라 차갑게 얼음 넣어서 먹는 거, 거기에다가 햄버거를 먹고 감자튀김을 먹는다. 앞서 말한 모든 비루따라의 최고의 조합이죠. 콜라와 감자튀김에다가 햄버거죠. 이것이 나쁜 이유는 이거 자체가 산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높이는 음식인데, 심지어는 일반적으로 음식들이 웬만큼 가지고 있는 아연마저도 없기 때문에 항산화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음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나 햄버거 안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쉽게 사 드시는 과자, 떡, 그 다음에 뭐 떡볶이 드시는 거 이런 거랑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연의 부족으로 이와 관련된 실험으로 가공식품의 섭취가 산화 데미지로 인해서 염증을 크게 증가시켜서 아연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식기의 문제를 일으킨다. 자, 나왔죠. 음식을 가공 정제하는 음식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밖에서 음식 사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새겨 들으시라는 거예요. 음식을 가공 정제해 놓은 음식들, 이런 음식들의 아연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생식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고한 실질적인 실험 결과예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식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생리가 안 나오고 불임이 되거나 아니면 된다. 그럼 음식을 바꿔야죠. 그죠? 아연의 부족으로 생식기에 문제를 일으켰다. 아연이나 철분, 혈장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A, E, C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생식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음식과 직결되어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상호작용에 인한 조직, 신체 조직의 발달에 저하에서 왔다. 비루타 아하라, 어퍼짓, 반대되는, 다투, 조직에 반대되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산화 스트레스가 쌓여서 염증으로 인해서 생식 기능 자체가 발달이 저하가 돼서 문제가 생긴다. 실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짜라크사미타의 묘사와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 생리불순, 불임, 난임 등의 문제는 그 개인의 식습관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전적인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유전자를 누르는 음식을 내가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포스트를 하면서 인종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직장도 뭐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 나는 직장 때문에 직장의 상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음식은 100%, 2만%, 3만% 여러분이 매일 입에다 넣고 있는 음식은 순수하게 온전히 100%내 선택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변명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발전시켜서 후성 유전학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후성 유전학과 비루타 아하라. 특정 음식의 조합은 후성 유전 스위치를 켜거나 끌 수 있다. 계속 말한 거죠. 음식이 유전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한다는 거. 부모님이 암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고혈압 당뇨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무조건 있다. 절대 아니다. 내가 스위치를 눌렀다 뺐다 하는 거는 후성 유전 스위치를 특정 음식의 조합으로 인해서 켜거나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켠다는 것은 그거를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음식들이 그런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고 반대로 가는 것은 그것들을 제외한 식단을 가져갔을 때 스위치를 끌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유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음식으로. 자, 세포에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합니다. 신체에 의해 조절이 되면서 정확한 양과 적절한 시기에 생산이 되도록 하는데 이것의 오류가 무서운 유전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확한 것은 세포에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교란을 시키는 것이겠죠. 체내에 내 단백질 성질과 비슷한 동물에서 유래한 호르몬 수치가 높거나 산화 스트레스가 쌓인 동물성 단백질이 체내에 쌓이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여기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실 것은 지금 구구절절 얘기한 것이 채식하라는 얘기가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잘못된 조합을 하시거나 내가 사 먹는 음식의 퀄리티가 똥이거나 이것을 튀기거나 많이 먹거나 밤에 많이 먹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 지금 채식을 권장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의 오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특정 영양의 구성 및 조리 방식은 특정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도 명확한 사실은 음식에 대한 아주 마음에 드는 구절입니다. 음식에 대한 의식 교육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음식과 유전적 질병의 연계성이란 부모의 엄마 아빠가 먹은 비루타 아하라의 섭취는 태아의 특정 유전적 표현의 원인이 될 것이다. 부모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을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내 음식이 하는 일이고 내가 지금부터 먹는 이 음식들은 내 후대에 내 자식들의 유전적 스위치를 넣느냐 마느냐 싸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니다나와 까르마. 까르마는 끝이 없이 연결이 되고 있고 내가 짓는 인연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먹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음식들 모두 다 먹기 때문에 먹는 음식들 때문에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단백질과 지방산 등의 잘못된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잘못 조리하거나 섞거나 섭취를 했을 때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입증이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은 식품의 조리, 조합으로부터 시작되며 작은 염증 반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아유르베다에서 제시한 아그니만디아 아마도샤의 이론과 일치한다. 결론. 비루타 아하라는 절대적으로 식단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습관으로 환자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요소로 훈련이 되어야 하며 병인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라고 이 장황한 논문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미국 보건성사나 국립의학도서관의 운영 분야 중 하나인 NCBI에 나온 현대의학 의사들이 아유르베다 경전을 가지고 비루타 아하라에 대한 논문을 쓴 것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쯤 했으면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공부와 고민을 빨리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개고생을 해서 인도까지 가지 않으시기를,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처절하게 건강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으시길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음식을 못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요리를 못 하고요. 이래서요, 저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분들의 결정적으로 발목을 끌어당기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수업을 하면 그럼 선생님은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온다는데 나오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어, 다른 사람 사실상 제가 그걸 다 하고 산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그걸 다 하고 산다는 걸 보셔야 그게 납득이 가서 하실 게 아닌 질문이잖아요, 사실은. 싫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요? 그거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싫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싫은 거는 싫은 걸로 받아들이고 접어두시고 개선의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눈을 그런 쪽으로 돌리지 마세요. 바빠서 허덕이고 있고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그거를 위안 삼으면서 가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인도로 갔던 이유도 그런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겪어봤거나 그런 것들을 극복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도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간 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눈을 뜨이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것을 택한 거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저 인생을 바꾸진 않거든요. 인도가 제 인생을 바꾼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발로 인도를 가서 바꾼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이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면서 이거는 잘못됐고 저것도 틀린 거고 저 사람은 날 못 고쳐냈어. 이런 얘기를 그만하시고 내가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위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보는 사람들, 제가 바라보는 사람들, 제가 닮고 싶은 구루들, 제가 닮고 싶은 저의 멘토 친구, 제가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 저희 아버지, 제가 표본으로 삼는 그 모든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뭐 어쩌다가 이것도 좀 먹고 어쩌다가 뭐 늦게 자기도 하고 치맥을 가끔씩 할 수는 있고 간식을 끊기는 힘들고 아무도 그렇게 살지를 않거든요, 사실.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 저의 롤모델인 매튜, 이 모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식사 마무리에 그런 디저트를 먹는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이 망가져 있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명상을 안 한다든지 공부를 안 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단 한 분들도 없어요. 제가 따라가고 싶은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고 제가 이 말한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건강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갔다 와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바빠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스스로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다 그러고 살지 않나요? 하는 것들을 하나도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디 그런 롤모델을 보고 따라가시길 바래요. 어, 시간이 없다라는 것 또는 어렵다는 것, 이거는 싫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래요. 음식을 고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면서 음, 그렇습니다.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부디. 자, 콰이엇나이님, 개인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로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르베다 책? 뭐 어떤 목표를 잡으셨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유르베다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아유르베다 책을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뭐, 여태까지 나왔던 유튜브 영상들에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접해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원하시는 방향대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기님 같은 경우에, 어,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모든 히스토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 그 지금 지금도 열심히 잘 뭐 치유를 위해서 하고 계시겠지만은, 지금도, 지금부터 하는, 오늘부터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앞으로 이어지는 까르마와 니다나, 인연을 짓는 것과 까르마에는 계속해서 좋은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 모두가 바라는 장수하는 것, 뭐, 어떤 식으로 가는 정해진 삶, 이 모습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뭐 주어진 시간에 그것을 좋은 까르마로 채우는 것, 좋은 습관은 어떻게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디 좋은 샘플들을 보시고, 그거를 쫓아가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알지만 알지만 힘들어요. 알지만 어려워요. 그거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음식 건강을 먹기 공부를 시작하시고 빨리 해보시기 바래요. 늦으면 후회하면 늦습니다. 네. 자, 그러면 1시간을 떠들었네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거 내용 토대로 뭐 앞으로 뭐 계속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평생 이 일을 하다가 죽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를 하세요.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세요.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라면도 못 끓이는 애가 인도까지 가가지고 죽다 살다 해서 지금 요리도 잘하고 먹고 살고 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했으니까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들으시기를 바라면서 네, 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아,
조만간 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